안녕하십니까, 종배마항입니다. 오늘은 다우 영향으로 국내 증시가 하락을 했습니다. 일단 코스피 같은 경우에는 삼성전자, SK하이닉스가 많이 하락을 했고, 나머지 같은 경우는 전반적으로 오늘 장이 안 좋았습니다. 일단 먼저 증시부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오늘 코스닥이 1.2% 하락을 했고, 코스피 같은 경우에는 오늘 1.95%좀 하락폭이 좀 깊습니다. 오늘 1.95% 하락을 했는데, 일단 분봉을 한번 보면 강하게 있어 계속 이렇게 하락을 해서 마지막에는 또 추가 하락이 있었습니다. 일단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오늘 반등을 했다가 다시 밀었다가 반등을 했다가 마지막에서는 또 강하게 이렇게 밀어서 종가가 최저가가 되는 그런 일이 벌어졌습니다. 일단 해외 증시 먼저 한번 보면 간밤에 일단 나스닥이 이 경기 침체라든지 이것 때문에 다우 지수가 많이 좀 하락을 했습니다. 다우 산업이 1.28% 그리고 나스닥은 1.13% 하락을 했습니다. 그리고 상해는 열리지 않았고 니케이는 0.49% 거의 한 0.5% 정도 하락을 했는데, 우리가 이 다우 지수나 나스닥을 좀 주의 깊게 봐야 되는 이유는 이걸 주의 깊게 봐야 되는 이유는 일단 장 시작할 때는 일단 전일 같은 경우에는 우리 그 기관이나 코스닥 같은 경우에 외인이나 기관에서 매수를 했기 때문에 전일은 괜찮았는데, 아침에는 다우가 이렇게 하락을 하더라도 기관이라든지 외국인이 끌어올려서 시초가의 전일에 강했던 걸 연결시켜서 조금 반등을 시키는데, 오후로 넘어가면서 장 마감하기 될 때가 되면 다우나 나스닥하고 지수가 거의 유사하게 거기에 맞춥니다. 통상적으로 보면. 그래서 다우가 빠질 때는 오전에는 뭐 크게 우려할 필요는 없는데 아침에는, 근데 오후에는 이 지수가 영향을 받기 때문에 조심을 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수급을 먼저 한번 보면 이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외국인이 샀다 팔았다 하면서 마지막에는 112억을 매도를 했는데, 오늘 기관의 매도가 조금 깊었습니다. 578억을 매도를 했고, 일단 코스피 같은 경우를 보면 일단 선물에서 오늘 8천 계약을 매도를 했는데, 그리고 현물에서는 1100억, 1200억 정도 매도를 했네요. 현물에서는 기관에서 4천억을 매도를 했고, 일단 선물에서는 개인과 기관에서 방어를 했지만 외국인의 매도량이 워낙 크다 보니까 이 코스피가 오늘 코스닥보다는 코스피가 상대적으로 굉장히 약했던 것 같습니다. 제가 누누이 말씀을 드리지만 이 우리 지수는 보통 보면 이 선진국 지수를 따라가게 돼 있는데, 지금 우리 쪽에서는 가장 가까이 있는 다우 산업을 따라가는 경우가 많죠.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지수가 이렇게 위에 있다가 있을 때는 조심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고, 지금 현재 계속 핑계거리만 잡고 지금 하락을 준비를 계속 하고 있죠. 그죠? 경기 침체라든지 뭐 트럼프 탄핵이라든지 그런 이슈가 있다 보니까 상승보다는 하락, 여기서 계속 머물러 있고 그냥 이렇게 쭉 하락을 했는데, 위치가 지금 안 좋기 때문에 5일선을 깨고 지금 내려오면 밑에 전저점까지 이렇게 내려올 수 있기 때문에 다우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보면 굉장히 조심스러운 자리에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제가 누누이 말씀을 드리지만 우리 가까이에 있는 우리가 수출에 많이 차지하는 부분이 미국에도 많이 차지하지만 그것보다 상해 중국에 수출을 많이 하다 보니까 이 경기에 영향을 많이 받습니다. 똑같이 차트가 이렇게 해서 위에서 고점에 있잖아요. 그럼 지금 현재 이 보면 위치가 여기 와 있기 때문에 하락하게 된다 그러면 이런 자리까지 내려올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 지수가 좀 조심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고, 지금 같은 경우에도 보면 우리 코스닥도 지금 일봉상으로 보면 이런 자리에 지금 와 있고 하락을 지금 준비하고 있는 상태인 것 같고, 그리고 지금 3, 4분기가 끝났기 때문에 또 다음 주부터 이번 주 말이나 다음 주부터는 또 삼성전자에서 실적 발표를 해서 대기업이 서서히 실적이 나오게 되면
지금 경제가 안 좋고 경기가 안 좋기 때문에 실적을 제가 봤을 때는 긍정적이라기보다는 또 부정적이지 않겠나 이렇게 싶기 때문에 일단 아마 다음 주부터는 지수가 또 영향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자리에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 일단을 보면 오늘 관심 종목 일단 보면 오늘 아침에 일단 먼저 음, 먼저 돼지 열병 관련주들을 먼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오늘 대장은 여기 마니커 FNG인 것 같은데 마니커부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마니커 FNG는 정일은 제가 어제 양봉을 덮어 감산 넘봉이 나왔기 때문에 안 좋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거래량 줄이고 일단 보면 거래량 줄이면서 일단 세력은 일단 안 나간 것 같습니다. 오늘 그러면서 갭으로 3.5% 떠서 오늘 강하게 상승을 해서 오늘 대장이 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보면 어떤 그건지는 모르겠지만 봉 하나에 11% 하락하는 그렇게 하락을 시켰다가 마지막엔 또 다시 이렇게 끌어올립니다. 어떤 의도인지는 모르겠지만 이렇게 강하게 올렸습니다. 자, 시간에도 이렇게 장난을 치고 있는데 일단 요거는 더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일단 요 봉만 봤을 때는 안 좋다. 밑에 이렇게 끌어올렸기 때문에 여기 팔고 나갔을 가능성도 있고 그래서 일단 마지막에 거래량이 좀 터졌네요. 간밤에 뭐 아시는 것처럼 뭐 파주시에 그 열병 관련주 일단 1차적으로 아침에 새벽에 일단 발표가 나서 아침에 이렇게 강하게 끌어올려서 일단 했고 2차적으로 한 12시 1시 정도에서 또 파주에서 두 건이 있었는데 또 양성이라고 이렇게 판정이 나다 보니까 근데 요거는 요 종목은 그게 영향이 없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강하게 이렇게 올렸다가 마지막에는 이렇게 올려서 끝났는데 일단은 조금 좀 추세가 조금 바뀐 것 같아요. 일단은 그전에는 양성 반응 나면 갑자기 뭐 20% 뜬다든지 갭으로 이렇게 떠서 갔는데 요즘은 종목마다 오늘 힘이 없고 그리고 저는 좀 우려스러운 게 뭐냐면 정부에서 좀 강경하게 도축에 만약에 돼지 열병 지역에 있으면은 그쪽에 그냥 폐쇄를 해버리는 경우도 있고 안 그러면 전부 다 도축해버리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혹시나 파주에서 연속으로 일단 발병이 됐으면은 그쪽에다가 그냥 전부 다 도축해버리는 그런 경우도 있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는 조금 조심해야 된다. 왜냐하면 정부에서 또 파주에서 있는 그 농가 전부 전체 다를 그 도축해버리면 거기엔 더 이상 파주에서 나올 수 있는 가능성이 없기 때문에 지금 홍성이라든지 그쪽에도 뭐 잠재적으로 뭐 그게 나올 수 있는 가능성은 있지만 제가 봤을 때는 조금 이거 보면 지도상으로 일단은 한번 보면 자 1차 지역에 파주가 지금 3건이 발생이 됐는데 오늘 주말에 또 태풍이 오고 하기 때문에 다 뭐 소독약이 다 씻겨 내려간다든지 그런 문제가 발생될 수도 있겠지만 일단은 발생 나올 수도 있지만 지금 현재 보면 종목들의 차트들이 좀 더 다 각기 틀리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파주 같은 경우에는 여기 홍성은 여 밑에 있고 파주는 여 위에 있는데 파주에서 지금 현재 오늘 2건이 발생이 됐잖아요. 그래서 여기는 다 도축이라 그러나요? 일단 다 해서 묻어버렸기 때문에 살처분을 해버렸기 때문에 여기는 더 이상 나올 게 없고 파주 같은 경우에도 2건이 발생됐지만 1차, 2차 발생된 것들 17일, 뭐 24일 이렇게 발생된 것도 해서 한꺼번에 또 2건 발생됐기 때문에 다 한꺼번에 뭐 살처분 해버려 버리면 이쪽에서 더 이상 나올 수 없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나오더라도 지금 봤을 때는 동일한 장소에서 계속 발생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물론 여 밑에 홍성에서 발생된다 그러면 뭐 모르겠지만 지금 차트로 봤을 때는 조금 다른 현상이 있다 라는 걸 볼 수가 있는 것 같습니다. 자 보면 마니커
마니커 같은 경우에도 보면 오늘 아침에 갭으로 5% 떠서 9.5%까지 갔는데 음봉으로 일단 마감을 했습니다. 일단 보면 추세가 지난번하고는 조금 다르게 확진 판정이 났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현재 보면 조금 다른 그런 분위기가 있는 것 같습니다. 물론 이제 대주주 지분을 매각했다는 그런 뉴스고 있고 하다 보니까 물론 힘이 좀 없었던 거는 사실이지만 일단 보면 조금 바뀐 것 같은 지난번에 처음에 나왔을 때와 조금 다른 분위기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물론 일단에서 지금 현재 뭐 단기간으로 끝날 것 같지 않지만 일단 이 가지고 있으면은 제가 보니까 조금 물론 여기 저가를 안 깼기 때문에 크게 뭐 문제는 없을 일이라고 일단 생각됩니다. 그리고 만약에 여기에 있더라도 언제든지 한 번씩 올려줄 수 있는 자리이기 때문에 크게 문제는 없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체시스 돼지열병 관련 대장은 체시스가 맞는 것 같습니다. 다른 쪽에는 다 추세가 무너지고 했는데 이거 같은 경우에는 그대로 추세가 살아있고 차트가 안 무너졌습니다. 일단 자리가 좋은 것 같고 일단 대장은 대장인 것 같습니다. 거래량도 줄였고 언제든지 나오면 위로 한번 갈 수 있는 그런 자리에 있는 것 같습니다. 좋습니다. 자, 백광소재 한번 볼까요? 백광소재 오늘 5% 올랐는데 이것도 대주주 지분 매각이라든지 그런 거 있었는데 이거는 차트가 조금 다르긴 다른데 첫 번째 상 나왔던 자리는 안 깬 것 같습니다. 일단 요 자리인 것 같은데 일단 양봉을 그렸기 때문에 그렇게 나쁜 자리는 아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일단 시간에서는 지금 뭐 큰 변동성은 없는데 일단 이것도 나쁘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우진 BNG 우진 참 알 수 없는 것 같습니다. 일단은 우진 BNG 우진 BNG 같은 경우에는 장 끝나고 난 뒤에 저 펀드 100억 규모의 시비 발행한다는 결정이 나왔죠. 그렇게 하다 보니까 오늘 아침에 보면 이렇게 오늘 갭 하락한 건 아니에요. 시초가는 오늘 양성 반응이 나오다 보니까 오늘 아침 다행히 오늘 거의 보합에서 출발을 해서 밑에 이렇게 뺐다가 다시 올렸다가 다시 마지막에는 이렇게 밀어서 끝낸 것 같습니다. 일단 이걸로 봤을 때는 뭐 세력이 아직 나간 것 같지는 않다 이렇게 보여지는데 그거는 뭐 알 수가 없으니까 그렇게 자리가 나쁜 것 같지 않습니다. 일단은 뭐 나쁘지 않고 위로 올려줄 수 있는 그런 자리에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진바이오텍 자, 진바이오텍 같은 경우에는 이날 종가의 시간의 단위가 30분마다 체결되는 단위가 요 종배에서 마이너스 4% 아니 플러스 4%에서 이렇게 시작을 해서 이렇게 종가 베팅을 해서 가지고 넘어왔는데 이날 또 하락을 했고 이날 또 하락을 했는데 자 1차적으로는 여기서 비중을 보유한 만큼만 비중을 실어서 매수를 추매를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추매를 한 거를 이날 왔을 때 요 본전 정도의
본전이나 조금 손실이 있을 때 여기서 매도를 했습니다. 1차적으로 비중의 절반을 매도를 했고, 오늘 같은 경우에는 3% 정도 됐던 것 같은데, 6,100원 정도였던 것 같아요. 6,100원에서 또 비중이 있는 만큼 추매를 여기서 했습니다. 여기서 추매를 하고, 오늘 조금 아쉬운 거는 너무 빨리 좀 팔아서 조금 아쉬운데, 한 6,380원 정도에서 다 매도를 했습니다. 여기서 청산을 다 했는데, 거의 본전이나 조금 손실 보고 이렇게 팔았는데, 일단 전략은 이렇습니다. 우리가 좀 알아야 될 게 뭐냐면, 내가 매수가가 여기에요. 그럼 이제 주가가 여기가 만약에 있다 이거예요. 여기에. 우리가 보면 통상적으로 이렇게 하락할 때 이렇게 추매를 하죠. 이렇게 하락을 할 때 이렇게 매매하면 통상적으로 또 추가 하락을 이루어지면 그게 이제 감당이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비중도 커지고, 그리고 비중은 커지고 단가는 안 낮아지고 손실만 자꾸 커지는 경우가 있는 거죠. 그래서 보통 보면 이렇게 올라갈 때 매수를 하게 되면, 내가 만약에 이렇게 내가 매수가가 여기였는데 만약에 이렇게 해서 반등을 이렇게 하게 되면, 이렇게 제일 좋은 거는 내가 가지고 있는 비중이 2배를 매수를 하면 최고 좋은데, 만약에 그게 안 된다면 1대1 해서 만약에 20% 비중이 있으면 20% 비중을 여기 올라올 때, 내려올다가 올라올 때 여기서 추매를 일단 하게 되면, 일단 평단가가 여기 낮아지잖아요. 그러면 이렇게 올라갈 때 내가 여기 평단가가 오게 되면 내가 추매했던 물량을 여기서 전량을 드러내야 돼요. 그리고 만약에 이렇게 계속 올라가게 되면 여기서 이제 이익 실현을 하면 되지만, 일단 아니고 보통 보면 이 전전일 같은 경우에 이렇게 하락을 했죠. 그래서 여기서 절반을 드러냈고, 다시 이렇게 하락해서 다시 이렇게 반등을 하는 거예요. 그럼 여기서 또 여기서 내가 가지고 있는 만큼 비중만큼 추매를 하는 거죠. 팔았기 때문에 항상 내가 가지고 있는 비중은 20%밖에 안 되는 거예요. 20%밖에. 왜냐하면 반등할 때마다 드러냈기 때문에 부담이 없는 거예요. 자, 그럼 다시 이렇게 내려왔을 때 제일 좋은 건 2배를 매수하면, 이렇게 반등할 때 2배를 매수하면 좋겠지만, 만약에 없으면 20%만 비중을 실어서 다시 추매를 하는 겁니다. 그럼 내가 평단가가 여기 돼 있던 놈이 또 여기서 했기 때문에 평단가가 이만큼 낮아지는 거예요. 지금 이제 평단가가 여기가 되는 거예요. 여기가. 그럼 조금만 올라오면 반등을 하면 팔면 되는 거죠. 조금만 올라오면. 여기서 일단 제일 좋은 거는 오늘 내가 하면서도 느낀 건데, 절반만 매도하고 이 극단을 위해서 올라갈 때 마지막에 정리하면 좋은데, 여기서 다 정리해버렸다라는 게 조금 아쉬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왔을 때 본전에 오면 절반 드러내고, 다시 내려가게 되면, 내려왔다 다시 반등을 할 때, 내려갈 때 사는 게 아니고 반등을 하게 되면 추매를 해서 본전에서 빠져나오면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렇게 하면 아마도 손실보다는 본전이나 약 손실로 이렇게 빠져나올 수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또 느낀 건데, 이게 참 이 가지고 넘어가면 마음고생도 심하고 그렇게 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욕심이 생겨서 여기서 단일가 거래의 마지막 날 옛날 4% 수익이었는데 굳이 여기서 사갖고 넘어갈 필요 없고, 이 또 모험을 한 거잖아요. 여기 모험을 할 필요 없이 그냥 수익 실현하고, 거기다가 욕심이 과하다 보니까 그런 거예요. 가지고 넘어가면 안 되는구나. 그냥 마음 편하게 그게 맞게 이렇게 대응을 하면 되는데, 욕심이 생기다 보니까 여기서 매수를 하는 거예요. 4% 수익에서 또 추매를 하고, 밑에 빠지면 또 대응 방법이 없고. 그래서 일단 종목을 다 틀고 나니까 이 종목을 가지고 가게 되면 오전 매매도 못하고 장중 매매하기도 조금 불안하고 이렇게 하기 때문에, 가지고 넘어가는 거는 저는 일단 별로 안 좋은 걸로, 어쨌거나 오늘 일단 틀어낸 걸로 해서 일단 대만족을 합니다. 오늘 잘 일단 빠져나온 것 같고, 일단 다른 종목들은 크게 힘이 없었는데 요 밑에 와서 여기서 일단 매수를 해서 추매를 해서 빠져나왔는데 너무 빨리 판 것 같아서 조금 아쉽습니다. 여기서 일단 팔았는데, 그래서 오늘 이거 보면서 느낀 게, 양봉이 음봉으로 바뀌기 전까지는 그냥 지켜보는 게 좋겠다.
내가 추매했던 물량은 본전에서 일단 빠져나오고 나머지 절반을 해서 양봉이 음봉으로 바뀌기 전까지 여기서 양봉이 음봉으로 바뀌는 거 확인하고 팔아도 늦지 않겠다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다음부터는 절반 같은 경우는 좀 수익을 극대화할 수 있는 방법을 일단 마련한 것 같습니다. 예, 그렇게 해서 오늘 뭐 기분 좋게 일단 빠져나와서 일단 속이 다 후련합니다. 신바이오텍. 자, 그리고 에스모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에스모. 예, 끝나려면 한 20분 정도 걸리는데 좀 기다리시면 제가 끝나고 상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비덴트. 자, 에스모 같은 경우에는 참 무서운 종목인데 하한가가 두 방이었나요? 한 번, 두 번? 오늘 세 번째 갔다가 하한가 갔다가 마지막에 하한가에서 강하게 올려서 오늘 20 몇 프로까지 갔나요? 27%까지 올랐다가 이렇게 오늘 상승해서 일단 끝났는데 오늘 보니까 회전율이 거의 한 400%가 넘는 거 보면 오늘 여기 들어갔던 단타라든지 뭐 세력들은 엄청나게 단타 대회가 이루어진 것 같습니다. 오늘 하한가에서 이렇게 매수를 해서 이렇게 올려서 다시 여기서 또 매집한 것 같습니다. 세력이 아마도 여기서 계속 매수를 해서 아마 매수를 한 것 같습니다. 일단 오늘 한 4억 2,600만 주가 터졌잖아요. 아빠 방송 중이야. 끝나고 전화하면 끝나고 나는데 전화하면 안 될까? 어? 문자 넣어줘 봐봐. 어. 음. 그래서 이렇게 올라가면서 일단 해서 여기서도 계속 올라가면서 계속 팔고 있죠, 그죠? 올리면서도 팔고 계속 팔고 있습니다. 여기서 엄청나게 판 것 같아요. 여기서 또다시 밑에 끌어올려서 팔고 엄청나게 판 것 같습니다. 아마도 여기에서 오늘 회전율이 400%니까 회전 그 4배로 일단 돌린 거잖아요. 만약에 뭐 1억 주가 있으면은 전부 유통 물량이 1억 주면 거기에서 4번을 돌렸으니까 엄청나게. 왜냐하면 하한가 두 방을 맞았기 때문에 여기에 만약에 뭐 1,000만 주가 가지고 있었다. 그럼 여기서 1억 주로 해서 물 타갖고 10%만 올라가면 본전이잖아요. 그래서 오늘 27%까지 갔으니까 올려서 열심히 판 것 같습니다. 일단 시간에는 어떻게 될지 모르겠는데 일단 하여튼 단타 대우가 이루어진 것 같아요. 오늘 거래량이 엄청나게 많이 터진 것 같고 뭐 얘기들은 오늘 선수들만 해서 매매를 많이 했으리라고 일단 생각은 합니다. 자, 오성 첨단 소재. 자, 오성 첨단 소재 같은 경우에도 일봉상으로 보면 전일 상한가 같은 종목이죠. 오늘 해서 양봉을 냈고 자리는 그렇게 나쁜 것 같지 않고 일단 오늘 아침에 이렇게 갭으로 떠서 밑에 밀었다 다시 올렸다가 다시 해서 마지막에는 이렇게 올려서 끝냈습니다. 종목은 그렇게 나쁜 것 같지 않고 내일 모레 금요일날 추가 상승은 충분히 가능하리라고 일단 봅니다. 자리 좋습니다. HLB. 자, HLB 같은 경우도 전전일 상한가 같은 종목이죠. 일단은 상한가 같은 종목이고 그리고 또 전일 또 강한 상승을 했고 오늘 또 강한 상승을 했고 자리가 나쁜 것 같지 않고 여기가 매물대 어제도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여기가 매물대 있기 때문에 매물을 소화하는 과정이라서 일단은 여기 돌파기가 쉽지 않을 것 같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고
일단 자리는 나쁜 것 같지 않고 오늘도 수급이 외국인이 18만 9천 주, 기관에서 5만 천 주를 매수를 했기 때문에 그렇게 나쁘지 않다 이렇게 생각은 합니다. 일단은 요 매물대가 여기 있기 때문에 요거 돌파해야지만 추가 상승이 있기 때문에 일단 여기에서 매물대 소화하는 과정이 좀 필요하리라고 일단 봅니다. 자, 신라젠. 자, 신라젠 같은 경우에 전일 상한가 같은 자리인데 오늘 또 전일 상한가 갔는데 오늘은 또 강하게 또 이렇게 하락을 시켰습니다. 일단 분봉을 보면 어제는 오전에 상한가를 집어넣었는데 오늘 갭으로 띄워서 8구는 또 밑으로 또 강하게 큰 반등 같은 반등 없이 그냥 해서 쭉 하락을 시켜버렸습니다. 일단은 봤을 때는 조금 안 좋은 것 같고 오늘 일봉상으로 또 보면 아마도 거래량이 터졌기 때문에 그리고 또 마이너스로 끝났기 때문에 안 좋습니다. 일단 아마도 어제 세력들이 사서 오늘에서 팔고 나간 걸로 일단 보여집니다. 일단 단기적으로 안 좋은 것 같습니다. 제가 관리하는 주식 종배망 카페입니다. 일단 제가 오늘 종배하는 거는 플리토죠. 플리토 12,050원에서 16,000원까지 매수합니다. 해서 3시 10분에 이렇게 알려줬고 그리고 종가 매도하겠다 해서 이렇게 올렸고 일단 제가 17분에 절반 매수한 만약에 풀베팅이라든지 우리 회원들이 산 물량이 많게 되면 종가에 하면 종가 호가를 건드릴 수 있기 때문에 동시호가 전까지 절반 매도하고 마지막 종가에 절반을 매도를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 한 분은 비중의 50%를 매수를 해서 1%만 먹고 21,000원에 팔았다고 합니다. 이럴 때는 풀매수하면 참 좋은데 그 본인의 또 배짱에 맞게 하면 되죠. 플리토 보면 일단 저가에서 똑같이 뭐 신라젠이나 그런 자리와 비슷한데 오늘 거래량 터지면서 오늘 29% 상한가까지 갔다가 내려왔는데 제가 3시 10분에 이렇게 보면 이렇게 꼬리 달린 부분에 여기서 일단 매수를 해서 여기서 절반 팔고 마지막에 종가의 절반을 팔았죠. 그래서 많이 먹으신 분은 한 1.5% 이상 먹지 않았을까 이렇게 생각은 하는데 일단 비중 베팅하면 뭐 나쁘지 않은 수익이 안 되겠나 싶습니다. 이 네이버 주식 종배망 카페고요. 일단 이렇게 리딩을 같이 받고 싶으신 분들은 요 가입 인사 남기시고 카톡 아이디나 휴대폰 번호 남기시면 제가 물어볼 게 몇 가지가 있는데 투자 경력이라든지 투자금이라든지 휴대폰 번호를 알려주시는 분에 한해서 2주 동안 무료로 같이 유료 회원과 동일하게 같은 카톡방에서 리딩을 해드립니다. 이렇게 매매를 하기를 원하시는 분은 여기서 가입 인사 남기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저는 뭐 매매 많이 하진 않고 오전에 한번 오후에 한번 이렇게 하는 걸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종목이 없으면 매매를 안 하고요. 일단 매매 횟수를 최소한으로 줄이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매매하고 싶으신 분은 가입 인사 남기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제가 또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리면, 자, 종목을 내가 A, B, C, D 뭐 이렇게 종목을 일단 가지고 있잖아요. 그렇게 갖고 있으면은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내가 투자금이 뭐 10억 이상, 뭐 한 20억 이상 된다 그러면 이렇게 해도 관계없는데, 내가 투자금이 뭐 1,000만 원, 2,000만 원, 3,000만 원, 뭐 5,000만 원 미만이라 그러면 뭐 이렇게 하면은 만약에 뭐 4,000만 원 갖고 있다면 여기 1,000만 원, 여기 1,000만 원 이렇게 매수를 해서 이렇게 1,000만 원씩 갖고 있잖아요. 묻어놓고 스윙하면 저는 수익보다는 손실이 크다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종목 하나로 해서 제가 조금 전에 설명해 드린 것처럼 만약에 이렇게 빠진다든지 이렇게 반등을 하게 되면, 내가 만약 여기서 샀다 그러면 여기서 추매를 하고 해서 이렇게 단가를 낮춰서 이게 조금만 반등하면 본전이나 뭐 약손실에서 빠져나올 수가 있는데, 이렇게 하면 이 빠져나올 수가 없어요. 빠져나올 수가 없어. 또 비중 관리도 안 되고, 저는 이런 매매는 좋아하지 않습니다. 이 수익보다는 손실이 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그리고 또 대응도 안 되고 공시도 잘 못 보고 실적도 못 보고 다 이렇게 볼 수가 없어요. 한꺼번에 이렇게 같이 올라간다든지 그렇게 할 수는 없겠지만, 어떤 악재가 터지면 이렇게 올라가는 것보다 한꺼번에 다 같이 내리잖아요. 만약에 세 종목이 내리고 한 종목이, 오늘 같은 날은 세 종목이 내리고 한 종목 정도는 오를 수가 있겠죠. 그럼 항상 이 계좌는 마이너스라는 거예요. 그래서 관리가 어렵다. 그래서 저는 이게 좋은 방법이 아니다라고 생각은 합니다. 일단 단타를 하게 되면, 스캘프를 하게 되면 한 종목에 몰빵해서 4천만 원씩 해서 1%만 하면 40만 원씩 벌 수 있는데, 굳이 이렇게 할 필요가 뭐가 있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 뭐 해서 한 종목에서 이렇게 상한가 갈 가능성은 저는 굉장히 희박하다고 생각합니다. 여기 상한가 가더라도 이 세 종목이 이렇게 내려갈 가능성이 더 많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 이 계좌 관리는 수익보다가 손실이 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어쨌거나 저는 뭐 저 개인적인 그런 생각입니다. 그래서 어쨌거나 이렇게 매매를 같이 하고 싶으신 분은 여기 가입 인사 남기셔서 도움 많이 받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오늘은 방송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